2020학년도 대입 정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몇 점이나 받아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이 영상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언제쯤 확인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수능 당일인 10시 20분입니다. 지금 이제 국어 시험을 마치고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중간 쉬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본인의 실력만큼은 적어도 본인 실력 이상만큼은 잘 발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이라는 주제예요. 저희 진학사 홈페이지 Q&A 게시판 같은 곳에 지금 시기가 되면은 수능이 끝난 직후쯤에는 제가 이 정도 점수를 받았는데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 등급인데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요? 혹은 뭐 이 대학에 가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은 뭐 실제점 결과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단순히 어떤 점수의 합 혹은 평균 백분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학들마다 어떤 수능 활용 지표라든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뭐 등등 굉장히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단 학생들이 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한다라는 건 대략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당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대학이 한 요 정도 구간에 있네 라고 하니까 그럼 좀 껌일 것 같아, 아니면 혹은 너무 그 대학은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매년 학생들의 지원 심리에 따라 가지고 입결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고 혹은 좀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저희 진학사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인문 계열에 대한 대학들의 구간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뭐 눈으로는 혹시 본인들의 어떤 구간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이제 제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기준은 이 대학들의 구간 기준은 오로지 일단 서울에 있는 모집 단위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균관대 자연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에도 많이 있죠. 뭐 서울에는 사범대학, 뭐 수학교육이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수원에 있고, 뭐 외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은 용인에 있기 때문에 뭐 보통 뭐 따로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집 단위들은 대부분 다 제외하고 일단은 말씀드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80% 컷을 추정한 어떤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은 추정일 수밖에 없죠. 항상 뭐 매년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80% 컷이라는 거예요. 보통 대학들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대학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발표하는 자료는 평균이 아니라 한 100명 중에 한 80등의 성적은 이 정도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분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백분위 기준이라는 거는 원점수나 아니면 뭐 표준 점수의 합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건데요. 아직은 그 어떤 원점수나 표준 점수 같은 것들이 원점수는 나오겠지만 표준 점수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총합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백분위로 이해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백분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백분위라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뭐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뭐 대부분의 입시 기관들이 이제 발표하는 자료는 등급 컷에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나의 백분위 같은 것들을 등급 컷을 통해서 혹은 저희 진학사 홈페이지에 성적을 입력하시면 나오는 추정 백분위를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백분위 95에서 90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90에서 95 사이가 아니면 그럼 지원할 수가 없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간호학과예요. 다른 모집 단위들이 아니라 간호학과,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90에서 85 사이에는 가톨릭대가 없습니다. 85에서 80 사이에도 가톨릭대가 없어요. 그런데 80 이하에서 또 가톨릭대가 나오죠. 80 이하에 가톨릭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호학과는 안 가도 되니까 80 이하에 있으니까 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안 돼요. 여기서 보이는 가톨릭대는 신학과입니다. 일반적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이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은 그 학과들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리스트에선 빠져 있다. 따라서 어떤 내가 평균 100분위가 90에서 85인데 예를 들어서 요 대학들만 요 카테고리에 있는 대학들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은 더 높은 카테고리 혹은 조금은 더 낮은 카테고리까지 한번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00에서 95의 숙명여대도 위치해 있죠. 이건 통계학과예요. 대부분의 어떤 모집 단위들은 90에서 95 사이에 숙명여대 모집 단위들의 합격자 성적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렇게 한 두 군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과들은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겠구나, 혹은 뭐 어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특이한 학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 있는 학과는 한 조금 선호도가 낮은 학과겠구나, 한 요 사이쯤에가 숙대에 있는 어떤 모집 단위들의 합격자 평균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도 있고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높은 학과들, 좀 하단에 위치해 있는 학과들은 좀 인기가 낮은 학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100에서 95 구간에 있는 학과들은 대부분 한 중경외시 라인에서 끊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90에서 95 사이에 있는 학과들은 건동홍 라인 혹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국민대라든지 서울과기대라든지 성신여대라든지 조금 이런 대학들의 선호도 높은 학과까지 이렇게 한번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에서 90 사이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광명상가라고 불리는 대학 라인까지, 그리고 80에서 85는 뭐 광명상가 혹은 뭐 여대들, 동덕여대라든지 덕성여대라든지 서울여대라든지 이런 여대들까지 한번 지원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 이하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어떤 신학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대학이겠구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평균 100분위가 한 80 이상이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보다는 조금은 성적이 여유롭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학생 수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학 가형이나 과탐을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서, 학생 수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로운 상황인데요. 100에서 95 정도 라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뭐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를 제외하고는 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95에서 100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영고 혹은 조금 98, 뭐 97점 후반 뭐 이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어떤 의대까지도 한번 지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아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100에서 95 사이에서 중경외시 라인이 끊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 사이에서 중경외시 라인의 대학과 뭐 건국대라든지 홍익대 같은 대학들도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건국대나 동국대나 홍익대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그룹핑 되어서 불리는 대학인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다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적대가 조금은 더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학생들의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쨌든 그렇지만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든 동국대든 홍익대든 많은 모집 단위들이 85에서 90 사이에 있는 모집 단위들도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앞에서 인문계열이 100에서 95 사이에서 중경외시가 끊겼던 거에 비해서 90에서 95 사이에서 중경외시 혹은 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85 사이에도 위치해 있는 모집 단위가 있다라는 점까지도 볼 수가 있죠.
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뭐 한 86만 돼도 되냐, 그럼 87만 돼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89 후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조경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 80 후반대, 89 중후반대 성적까지도 받으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90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지만 시립대나 아니면 일부 여기 적혀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입시 결과를 또 마찬가지로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낮은 어떤 라인까지 본다 그러면 아까 80 이하인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80 이하인 경우에 대부분 다 신학대학 위주였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동덕여대라든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여대, 뭐 세종대와 같이 어떤 종합대학으로서도 지원이 가능한 학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여기에서 세종대 같은 경우에 80 이하인 카테고리에도 아니면 80에서 85 사이인 카테고리에도 85에서 90 사이인 카테고리에도 있는데 80 이하인 카테고리는 거의 뭐 게임 애니메이션 학과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좀 대략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대학 라인에서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것들이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들의 목록을 찾아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뭐 앞으로도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원서 영역이라고 하죠.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를 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수능이 끝났으니까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앞으로 면접에서도 논술에서도 아니면 원서 영역에 있어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능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